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영남권 지역 정시 지원 전략을 설명할 성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도군입니다. 그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수능을 잘 본 학생도 있겠지만 수능을 다소 못 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강의를 잘 듣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서 꼭 올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면서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첫 번째로 2026학년도 정시 모집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2026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고 그리고 영남권 대학의 정시 전형을 분석을 한 후에 2026학년도 영남권 대학 정시 지원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정시 모집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정시 모집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가 가나다군 모집군에 각 1회씩만 지원이 가능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영남권 지역에서는 대부분 수능이 100%이지만 100%가 아닌 대학들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학학 계열의 경우 인적성 검사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또는 실기라든가 다양하게 또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도 일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이 100%인지 아니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인지를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비율이 매우 다릅니다. 영역별. 예를 들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와 그다음에 사탐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대학이 많은데 비해서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에 또 가중치를 주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는 100분이라든가 표준 점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서 산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환산 점수를 꼼꼼하게 산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의 일정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전년도로 넘어갔지만 올해는 원서 접수가 올해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3일간 가장 바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꼭 원서 접수 기간이 올해 마지막인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 원서를 접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이고 합격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등록을 마쳐야 되고 충원 합격 최종 통보는 2월 12일 날 밤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합격이 전달에 온다라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라든가 또 산업대학 같은 경우에도 합격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 원서 접수는 2월 20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등록 마감은 2월 27일 날 22시까지가 등록 마감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복수 지원 가능 횟수는 수시 모집은 6회가 가능하지만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가군, 나군, 따군 각각 1회씩 3회가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모집에는 지원 제한이 없게 됩니다. 특히 정시 모집에 가나다군에서 예외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이라든가 산업대학 그리고 울산 가까이 있는 유니스트라든가 카이스트, 지스트 이렇게 가기원의 같은 경우에서는 그 3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사항을 보게 되면 수시 모집의 경우 학생들이 충원 합격과 상관은 충원 합격이나 최초 합격이나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를 정시를 너무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지만 학생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확인을 하지 않고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이 충원 합격에 전화를 받고 와 상관없이 합격을 하게 되면 모두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예를 들면 후보가 5번이었는데 8번까지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5번 학생은 전화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저절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모집군이 가나다군 모집군이 대학별로 동일하더라도 한 곳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복수 지원은 불가하게 됩니다. 정시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최초 등록이나 충원 등록의 경우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포기하거나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이중 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집 시기별 지원하여 입학하여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 곳에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시 모집에 4년제 일반 대학에도 합격을 하고 전문대학에도 합격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에서 문서 등록이거나 아니면 예치금 납부를 통해서 등록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칫 2개의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문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 문서 등록을 하거나 해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 대학에만 문서 등록, 예치금을 납부하고 다른 대학은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문서 등록이나 또 예치금 반납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한 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필수 반영입니다. 영남권 대학에서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교대라든가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1호에서부터 4호까지는 감점이 적은 데에 비해서 다른 예를 들면 5호나 6호, 7호, 8호, 9호 같은 경우는 자격에 감점을 많이 주거나 아예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입시 요강을 통해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의 필수 사항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 영남권 지역에서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경북대와 부산대가 유일합니다. 물론 일부 의학학 계열에서 실시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경북대와 부산대를 지원하는 학생,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탐, 가탐의 표준 변환 점수를 적용하는 여부를 꼭 확인하고, 표준 변환 점수가 발표되면 자신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에 가중치를 균등하게 주는 대학도 있지만, 인문계의 경우에는 주로 국어와 사탐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들이 많고, 특히 인문계 중에서도 상경계열은 수학에 가중치를 많이 주고 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에서는 주로 수학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들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어느 영역에서 가중치를 많이 주는지를 고려해서 대학별 한산 점수를 꼭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수능이 불수능이라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학 선택의 경우에 미적분과 기하가 전년도에 비해서 33,948명, 다시 말하면 한 34,000명 정도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부산대학의 자연계열에 수학 미기를 필수로 하거나 과탐을 필수로 하는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점수가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적분과 기하가 한 34,000명 정도가 줄어든 데 비해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62,000명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적분과 기하를 가중치를 두거나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도 점수가 오히려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의 1등급에서 4등급의 인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등급이 전년도에는 6.22%가 1등급을 받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3.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0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영어 반영 비율을 높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약 한 18,000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지만 3등급과 4등급 때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남권 지역에 경북대나 부산대, 부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영어의 3등급, 4등급인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가정을 할 때 3등급과 4등급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많이 생겼기 지금 증가했다라는 걸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국어와 수학의 1등급에서 4등급의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1등급의 경우에는 전년도가 가장 만점을 먹었을 경우에 139점이었지만 올해는 147점으로 1등급이 점수가 표점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격차가 전년도에는 1등급 최고점과 끝부분이 1등급의 컷이 약 8점 정도가 차이 났다면 올해는 14점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국어 영역을 잘 본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2등급과 3등급, 4등급에서는 큰 차이가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경우가 1등급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최고 점수가 140점이었다면 올해는 13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1등급 최고점과 1등급의 컷 간의 격차가 9점인데 비해서 올해는 11점으로 2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등급에서는 반대로 전년도는 7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는 3점의 격차로 줄어들었고 3등급과 4등급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고 영남권 지역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의 1등급인 학생보다는 오히려 3등급과 4등급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어 등급별 인원의 변화입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에 최고점이 받은 학생이 전년도에는 1,055명이었는데 비해서 올해는 26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794명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2,785명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등급대를 받은 학생과 3등급대를 받은 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어를 영역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을 갈 때에는 오히려 2등급의 경우에는 268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등급대로 가는 대학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1등급과 3등급인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이 전년도에는 780명이 최고점을 받은 데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42명이 줄어들었고 1등급과 2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000명 정도가 넘도록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남권 지역에 지원할 학생이 수학의 1등급, 2등급을 받기보다는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3등급, 4등급, 5등급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내인 학생의 변화가 올해는 4탐 런 관계로 인해서 과탐 인원은 줄어들었고 4탐 인원이 대거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3등급 이내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을 본다면 오히려 부산대라든가 경북대의 경우 오히려 수능 지정을 과탐에 지정한 대학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점수가 떨어져도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원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한번 소신 지원도 한번 해봄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사회문화가 한 2만 86명이 증가했고 생활윤리가 한 8,674명, 세계지리가 2,973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만 명 정도가 1, 2, 3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탐 부분입니다. 과탐은 1, 2,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이 생명과학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생명과학이 한 11,0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고 화학일이 6,500명, 물리학이 4,60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과탐의 1등급에서 3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만 6,878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대의 경우에 자연계열 1유형에 보면 주로 과탐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과탐을 본 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탐을 본 학생들은 과감하게 한 군데 정도는 소신 지원을 부산대에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탐구 영역의 과목 간 점수차를 보게 된다면 전년도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생활과 윤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지리가 가장 높았고 점수 차이가 전년도에는 가장 최고점과 표점이 최고점과 가장 최저점이 11점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올해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어서 가장 높은 73점과 가장 낮은 67점 사이가 6점 정도밖에 나지 않고 전년도 탐구 영역의 평균 점수도 거의 69.9, 70.3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문계의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에서 높은 1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과목을 선택한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표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입니다. 자연계에서 표점이 가장 높은 것은 전년도는 화학 과목 2였지만 올해는 생명과학 1이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과목은 물리학 2가 68점으로 전년도는 가장 최고점과 가장 낮은 최저점이 극차가 8점인데 비해서 올해는 6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에서 가장 선택을 많이 했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의 차이가 약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인문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했던 사회문화하고
와 가장 낮은 정치와 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3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탐, 가탐, 백분위 점수대별 누적 인원을 보게 되면 1등급의 컷에 있는 96%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25,68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명 정도, 600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6,00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12,000명에 불과하고 2등급 컷에 있는 경우에 사탐의 경우는 75,000명 정도, 가탐의 경우는 한 36,000명 정도가 있고 3등급 컷에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1만 8,544명인데 비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15만 3,525명으로 사탐은 거의 한 4만 명 정도가 오히려 더 3등급 때까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가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3등급까지가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학년도 영남권 대학 정시 전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영남권 정시 군별 모집 대학을 보게 되면 교대 같은 경우가 이제 영남권에는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총 3개의 교대가 있는데 3개의 교대 모두 나하군에 지원을 선발을 하게 되고, 다하군에 있는 대학은 주로 한동대만 다하군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우리 울산 지역의 상위권 학생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경북대와 부산대의 경우에는 가하군과 나하군에 주로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국해양대의 같은 경우에는 가다군에 주로 모집을 하고, 대부분의 영남권 대학에는 가나다군 모든 대학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거의 가나다군을 다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울산대의 경우에는 가나다군에 모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울산대만을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가하군의 한 곳, 나하군의 한 학과, 다하군의 한 학과 총 3개를 울산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영남권 지역 수능 성적 활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표준 점수 아니면 백분위 2개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표준 점수에다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는 경북대와 동의대, 한의대, 부산대의 경우에는 표준 변환 점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경상국립대, 대구교대가 대표적이고, 부산대나 부경대, 그다음에 울산대 의예과는 표준 점수를 보는 데 반해서 일반적인 울산대의 경우는 백분위를 보게 되고, 같은 교대지만 대구교대는 표준 점수를 보는 데 반해서 부산교대는 백분위를 본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과목 지정대학입니다.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가탐을 봐야 하는 대학들이 전년도에 2025학년도 영남권에는 12개 학교였지만 올해 2026학년도는 10개 대학이었습니다. 대부분이 2026학년도 10개의 공연은 대부분 한의대나 약대나 의약학 계열을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대의 경우라든가 인제대 경우도 대부분이 의약학 계열에서만 미적분, 기하, 과탐을 지정해 놓고, 일반 학과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보다는 확통, 그다음에 사탐, 과탐을 어느 것을 시험을 봐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부산대의 경우 에는 일부 공대의 경우에 반드시 미기와 그다음에 과탐을 필수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 수학 영역 가산점입니다. 올해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해양대의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할 경우에 자신이 받은 표준 점수의 20%의 가산점을 큰 가산점을 주게 되고, 울산대의 경우에도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경우에 미적분과 기하 100분위를 20%를 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오히려 학종을 선택한 학생보다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때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특히 이제 자연계열에 가중치를 주는,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꼭 수학과 과탐의 가산점 반영을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되고, 환산 총점을 계산할 때도 꼭 이 가산점을 고려해서 산출해 가지고 총점을 산출하는 게, 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시 모집에 선택 과목 지정 폐지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택 과목 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학과에 필수 응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의 경우에 일부 공대의 경우에 반드시 수학의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 1을 해야 되고, 과탐을 반드시 2개를 봐야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학학 계열이 대부분이고, 부산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의학학 계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필수 응시 영역, 지정 과목 영역을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울산 경남 지역의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주요 대학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대학은 군은 나아군입니다. 울산 경남 지역을 보게 되면 나아군이 79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이 늘어났고, 가아군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135명이 줄어든 393명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수시가 늘어나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영남권에서는 정시 모집을 대폭 좀 줄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아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년도 학과별 감소 인원을,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하군의 경우에도 전년도보다는 35명이 줄어든 148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특히 울산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가아군에서 39명, 나아군에서 44명, 다하군에서 15명만 극히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상국립대의 경우에는 가아군과 나아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나아군의 경우에는 641명이나 모집하게 됩니다.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진주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가 모두 나아군에 선발하게 되는데, 진주교대는 10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정시 군별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모집하는 군은 이제 경남하고 울산의 경우에는 나아군에 주로 많이 모집한다면,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가아군에 모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아군이 1831명을 모집해서 전년도보다 38명이 줄어들었고, 나아군에는 1478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특히 국립부경대를 보게 되면 가아군이 전년도보다는 20명이 적은 343명을 모집하게 되고, 나아군에서 272명을 모집합니다. 특히 한국해양대학의 경우에는 가아군과 다하군에 분할해서 거의 비슷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동아대의 경우에는 주로 가아군과 나아군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가아군에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을 모집합니다. 849명을 가아군에 모집하게 되고, 나아군에서는 673명을 모집합니다. 다하군에서는 48명, 극히 적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부산대 다하군을 지원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원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북대를 보게 되면 가아군, 나아군 똑같은 인원으로 모집을 하지만 497명을 모집하는데, 오히려 나아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6명이 줄어든 인원을 모집하게 되고, 계명대의 경우에는 가아군이 주로 주력 모집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특히 영남대의 경우에는 나하군에 모집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은 주로 3등급, 4등급, 4, 5등급을 맞은 학생은 아마도 가학군에는 계명대, 나학군에는 영남대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학군에는 계명대학과 영남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정시 영어 영역 등급별 점수 부여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보면 대부분 1, 2등급의 경우에는 점수 차이를 주로 크게 두지 않지만 대부분 4등급 이후에는 점수 차이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대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이 한 3점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 데 비해서 2등급과 3등급은 5점 차이를 두기 때문에 3등급을 받은 학생은 점수에서 상당히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구교대는 균등하게 등급별로 5점씩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남대의 경우에도 대구교대와 마찬가지로 5점씩 균등하게 점수 차이를 두고 있고 한동대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3등급까지는 5점 차이지만 4등급부터는 10점씩 감점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에 이제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가는 부경대의 경우에는 200점을 부여하고 1등급을 200점을 부여하고 2등급을 6점을 감점하기 때문에 100점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한 3점 정도 차이 나니까 부산대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부산대가 1등급과 2등급이 한 2점 정도를 차이를 두는 데 비해서 오히려 3등급부터는 좀 격차를 늘리게 되고 그다음에 3등급과 4등급은 5점 차이를 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3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4등급부터는 5점씩을 감점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해양대의 경우에도 1등급과 2등급은 4점 정도 차이지만 오히려 2등급과 3등급은 오히려 6점 차이를 두고 3등급과 4등급은 오히려 10점의 큰 차이를 두기 때문에 한국해양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3등급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4등급을 영어를 받은 학생들은 10점이나 감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본다면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은 2점 차이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2점 차이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3등급에서 4등급은 3점 차이, 그리고 4등급에서 5등급은 또 3점 차이, 그리고 5등급에서 6등급은 5점 차이로 특히 5등급 이후부터 크게 점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울산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6등급부터는 다소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것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1등과 2등급을 약 6점 차이를 두고 있고 3등급에는 188점 그리고 4등급에는 큰 점수 차이를 둬서 오히려 영어 4등급은 합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교대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는 영어 성적이 4등급을 받은 학생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지역 대학 전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울산대학과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정시 모집에는 울산대학을 모집하게 되는데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군 외로 모집하기 때문에 꼭 모집 요강을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몇 명을 모집하는지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울산대와 유니스트는 모두 31일 올해 마지막 날 6시가 오후 6시가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 마감일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대학의 경우에는 실기 면접을 보는 데가 있는데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를 1월 10일 날 보게 되고 그다음에 스포츠과학부라든가 실기를 보는 것은 1월 17일 날 그리고 디자인은 1월 20일 그다음에 음악과 관련된 실기는 1월 23일 날 보기 때문에 예체능계 학생들은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실기고사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꼭 실기 고사일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군별 모집 현황을 보게 되면 울산대학의 좀 최상위권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자율전공학부라든가 미래모빌리티공학부, 전기전자융합학부는 그리고 의예과는 가학군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 나학군에는 인문계에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영경제융합학부와 간호학과는 나학군,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에너지화학공학부는 다학군에서 모집해서 주로 상위권 학과를 간학군에 적절하게 나누어서 모집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모집 변경 현황을 보게 되면 울산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소재 반도체융합학부와 신소재 반도체융합학부 나노반도체공학과를 모두 통합해서 신소재 반도체융합학부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 전년도는 AI융합학과와 ICT융합학부를 통합해서 ICT융합학부로 통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수 차이가 커트라인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 영역별 활용 지표 및 반영 비율입니다. 울산대 의예과와 일반학과는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울산대 의예과의 경우에는 의예과를 제외한 저모집 단위에서는 100분위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는 오히려 100분위가 높은 학생이 울산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울산대 의예과는 100분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대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대부분 국어와 탐구 영역에 30%씩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자연계의 경우에는 주로 수학과 탐구 영역에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탐구 영역을 울산대의 경우는 한 개 영역만 과탐 한 개만 반영을 하게 되지만 사탐을 과탐, 즉 다시 말하면 탐구 영역을 한 개만 반영하지만 의예과의 경우에는 두 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체능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스포츠과학부라든가 디자인융합학부는 국어 4개 영역 중에서 택 잘한 거, 택 3을 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학을 안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국어, 영어, 탐구만으로도 울산대 예체능계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대의 경우와 유니스트의 영어 같은 경우는 주로 1, 2등급은 한 2점 정도, 유니스트는 한 5점 정도 차이지만은 3등급과 5등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울산대의 경우에는 6등급부터는 큰 차이로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등급 이후 학생이 울산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사의 반영 방법은 울산대는 4등급까지는 100점을 주고 있고 5등급부터는 10점, 6등급은 20점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경우는 1, 2등급은 5점, 3, 4등급은 4점으로 4등급까지는 울산대나 유니스트가 큰 차이가 없지만 5등급 이후부터는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전형 요소별, 전형별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가학군 같은 경우도 가나다군이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울산대 같은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을 100% 반영하지만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디자인융합학부는 실기를 70%, 그다음에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는 60%로 오히려 체육보다는 디자인 쪽이 오히려 더 실기 점수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을 아예 미영시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학군에는 미술 실기,
그다음에 다하군에는 음악 실기 있는 학생은 학생부를 10% 반영하고 실기 점수를 90점으로 절대적으로 실기가 당락을 결정짓는 이런 수능을 보지 않고서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는 수시 모집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은 인문자연을 통합해서 선발해서 학생들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를 모두 갈 수 있도록 하는 전형이 유형 1이라면 유형 2는 단과대별 인문계, 자연계 또 자연계 안에서도 공대, 자연과학대처럼 단과대별로 모집하고 또 1학년 마친 후에 선택을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유형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에 전공 자율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울산대의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주로 흔히 아산 아너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다른 모든 학과는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모두 다가 갈 수가 있지만 의예과, 간호학과, 건축학과는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는 반도체 공학과가 있는데 점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도체 공학과는 학석사를 통합해서 뽑는데 4년간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연구비도 지원해주고 졸업 이후에는 삼성전자에 의무적으로 입사를 해야 되는 계약학과에 해당하는 게 울산 지역에는 유니스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고민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가나다군 3회에 해당도 안 되는 높은 유니스트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면 한 번쯤 지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산대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인문자연 예체능계에 보면 저렇게 4개 학과에는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과에 가면 모든 교직을 다 이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많게는 10%, 적게는 5% 정도에서 모집 인원의 5%에서 10% 사이에 인원을 주기 때문에 최고 학점이 좋은 최상층 아이들만 주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과 유니스트의 학교 폭력의 조치를 보게 되면 울산대의 경우에는 의예과를 제외하고서는 주로 3호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예과는 1, 2, 3호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5점씩을 감점을 시키고 있고 4호부터 7호까지는 10점 그리고 8호부터 9호까지는 50점을 감점을 시킨다는 점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대 모집 인원 및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울산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모집하는 게 간호학과 간호학원에 30명을 가장 많이 모집하고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적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시의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6명만 모집하게 되고 인문자연으로 통합해서 선발하는 아산 아너스 칼리지인 자율전공학부는 6명만 모집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인문계는 주로 국어와 탐구에,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에 주로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는 국어와 탐구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유리하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오히려 다른 똑같은 원점수를 받고 표준 점수를 똑같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학과별로 이렇게 환산 총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총점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라며 다른 데 울산대의 경우에 모든 학과에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데 비해서 의예과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고 과탐의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대학 전형입니다.
부산대학의 정시원서 마감은 부산교대를 5입니다. 그래서 대구교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산교대가 5이기 때문에 잘못 착각을 해서 6시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꼭 부산교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부산교대를 제외한 부산 지역의 대학은 모두 오후 6시에 원서를 접수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 실기 고사를 보기 때문에 예체능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가나다군의 면접 고사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가 1월 7일 날에 보게 되고 그다음에 1월 9일 날에는 음악, 성악, 디자인이 부산대는 1월 9일 날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교대는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13일에서 15일 날 지정된 날짜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다하군 같은 경우에도 부경대학의 경우에는 다하군에 1월 21일 날 실기 조형학부가 1월 20일 날 실기를 보게 되고 농어촌 학생들 중에서 혹시 의예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1월 22일 날 고신대 의예과가 면접을 본다라는 것도 꼭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경대의 경우에도 지금 가나다군을 분할 모집해서 선발합니다. 국립해양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상위 학과들을 가나다군에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군에 주로 글로벌 자율전공학부라든가 인문사회과학 자율전공학부 그리고 간호학과,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화공학과 그다음에 공대 자율전공학부 이런 과들은 과학군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 나학군에서는 부경대학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에너지 수송 시스템 요 안에 냉동공조학과가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이제 냉동공조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에너지 수송 시스템 공학과는 나하군에 모집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몇 개 한 3개 정도 목포대학이라든가 제주대학에 있는 수산생명의학과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어디라고 한다면 물고기를 치료하는 게 수산생명의학과가 최근에 계속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나하군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 최근 인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오히려 경영학과보다는 오히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학생들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나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다하군에서는 오히려 자유전공학부라든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다하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경찰관이 꾸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양경찰학부를 오히려 가하군에서 모집하고 해사법학부도 가하군에서 모집합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은 나하군에서 모집하지를 않고 다하군에는 기계공학부, 전기전자, 인문자율전공학부를 다하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도 가하군에는 인문계에서 가장 인기 있다라고 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하군에서 그리고 자연계에 인기 있는 화공생명을 가하군 그리고 경영대학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와 약대, 한의대는 모두 가하군에서 선발합니다. 나하군은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교대가 나하군에서 선발하게 되고 부산대의 경우에는 기계공학과 부산대학의 메인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기계공학부,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의예과, 치의의과는 나하군에서 모집하게 되고 다하군은 올해 처음 생긴 통합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첨단 소재 자율전공이라든가 첨단 모빌리티 자율전공학부를 다하군에서 학부제로 통으로 묶어서 선발하게 됩니다. 동아대의 경우에는 주로 화공학과라든가 간호학과, 의예과가 가하군에서 모집하고 나하군의 인문계열에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나하군 그리고 자연 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은 나하군 그다음에 다하군은 옛날에 법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로스쿨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공공정책학부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신설한 작업치료학과 그리고 자율전공학부를 다하군에서 모집하게 됩니다.
동의대 같은 경우는 주로 보건계열이 인기가 많은데 보건계열이 같은 경우에도 물리치료학과는 가학군이고 그다음에 기계공학이나 응급구조학과가 가학군, 그다음에 나학군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 간호, 그다음에 한의대, 그다음에 임상병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나학군에서 주로 모집하게 됩니다. 동의대는 다학군에는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학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설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유사한 중위권 정도의 학과의 100분위를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참고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주로 밀양 캠퍼스에 주로 위치했던 주로 공대 쪽이 많이 폐지가 되고 오히려 학부제로 신설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모집을 한다는 것이 올해 큰 부산대의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과가 이름이 바뀌었거나 또는 전년도에는 치의대를 모집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치의대를 선발한다는 점도 크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경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국립해양대학의 경우에는 올해 전년도에 없던 인문사회자율전공학부라든가 해기자율전공학부가 올해 신설이 되었고, 동아대도 작업치료학과가 신설됐는데 아마도 종합병원이 있고 산의제 중에서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치료학과가 올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서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사회복지학부를 학부제로 묶어서 통으로 선발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와 상담심리학과를 분리해서 모집한다는 게 큰 변경 사항입니다. 영역별 활용 지표를 보면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의대 한의학과라든가 부산대의 경우에는 과탐 영역에 한해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이 차이고, 교대가 유일하게 다른 대학과 달리 표준 점수를 보지 않고 100분위를 본다라는 것이 다른 대학과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의 인문계열은 국어에 가산점을 크게 두고 30%를 주고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의 가중치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수학을 안 보고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2개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부경대학에 수학을 못 본 학생들이라든가 한계 영역을 못 본 학생들은 주로 탐구 영역을 2개를 보게 되고, 반영 과목 수를 수학을 안 봐도 되는 국어, 영어, 탐구를 보기 때문에 수학을 못 본 학생들은 오히려 국립부경대학의 패션 디자인 학과를 제외한 예체능 계열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산대 주요 학과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자연인문 모아서 공통으로 뽑는 자율전공학부를 40명을 모집합니다. 이 자율전공학부는 인문과 자연이 모두 선발하다 보니까 가중치를 국어와 수학에 주고 있는 것이 다른 학과하고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국어 수학을 잘 받은 학생들은 오히려 자율전공학부를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10명 미만으로 뽑고 있지만 10명 이상을 뽑는 대학은 경영학과가 84명으로 가장 많이 뽑고 있고, 공공정책학부가 13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2명, 사회복지학부가 14명, 의료학과 인문이 11명으로 대부분 10단위로 뽑는 학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간호학과가 17명인데 대부분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과탐을 보기 때문에 주로 수학과 과탐의 가중치를 30%씩 크게 주고 있는 것이 부산대 자연계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학과에 1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화공생명에 21명, 그다음에 한의학과가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나하군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나하군에는 경제학부를 29명으로 많이 뽑게 되고 그다음에 나하군에 기계공학부를 61명 그다음에 의예과를 20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통폐합에서 신설했던 첨단융합학부가 45명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융합학부는 나하군에 속해 있고 다하군에도 3개 학과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하군의 부산대학 점수는 아마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대학별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이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수학에 두고 있는데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국어의 50%를 큰 점수를 반영 비율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산대 예체능계를 음악과 성악, 디자인, 조형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국어의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 또 이것도 보다시피 의예과나 치의예과의 경우에는 수학에 30% 가중치를 두고 있고 탐구 영역에 30%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가탐2 과목을 본 학생들은 과목별로 5%씩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점수에 5%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더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2를 본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해양대학의 경우에도 예체능계와 인문계는 국어와 탐구 영역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에 32.5%를 가중치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국립한국해양대학의 경우에는 해사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수학과 그다음에 과탐에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의 탐구에 가중치를 주는지 꼭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동아대의 경우에도 의예과의 경우에는 가탐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간호학과의 경우에도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3%의 가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다시피 영어도 대부분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서 점수의 격차를 많이 두고 있고 국립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과 6등급에 상당히 큰 차이를 점수 차이를 두고 있고 국립해양대학의 경우에는 4등급에서 5등급까지 20점 그다음에 6등급에도 20점씩 4등급까지는 10점씩 3, 4등급은 10점까지 주다가 5등급과 6등급에는 20점씩 점수를 큰 차이를 두어서 오히려 5등급 이후 학생은 상당히 지원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산교대의 경우에도 5등급 이후는 거의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4등급까지는 152점을 주지만 5등급부터는 118점을 주기 때문에 부산교대의 영어를 5등급 받은 학생은 상당히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대의 경우에는 일반학과와 의예과, 치의예과를 구분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의예과, 치의예과의 경우에는 1등급, 2등급은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오히려 3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놓고 있는 점도 고려해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 반영은 거의 4등급까지는 큰 점수의 차이가 없는데 국립한국해양대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4등급도 점수 차이를 0.5점씩 점수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해양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한국사 점수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정시 모집인데도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은 대부분 약학이나 의약학 계열이 주로 보게 됩니다. 경성대, 농어촌 약대의 경우에는 3합7, 그다음에 저소득층 약학과의 경우에도 3합7을 반영하고 고신대 농어촌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해서 3합5가 되어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와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저소득층의 경우에 의예과나 치의예과에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서 삼합사라고 하는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종교 색채를 가진 학과이다 보니까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 학과, 신학과 같은 경우라든가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과 같은 경우는 인적성 평가를 10%, 그다음에 신학과의 경우에는 교리문답을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의 경우에는 주로 면접을 4.8%를 반영하고 있고, 부산대가 예를 들면 수능만 100%를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은 80%, 그다음에 학생부 학업 충실도를 2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의 경우에는 수능만 잘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수능 미반영 대학입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서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수능을 봤지만 실제 수능이 자기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로만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이 경선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에도 있다라는 것. 다만 그 학과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특성화라든가 농어촌이라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미반영 대학을 갈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꼭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의대라든가 부산 외대, 신라대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동의대 같은 경우에 조기 취업학과가 있습니다. 조기 취업학과가 3개 학과의 경우에는 수능을 보지 않고 오히려 면접으로 해당 회사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10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학생부를 5배수로 선발한 후에 2단계는 면접으로 100%를 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수능을 잘못 봐서 보고 오히려 전문대학을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의대 조기 취업 계약 학과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한 5등급 이내이면서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로 지원해 보는 것도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 자율전공 선택을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다만 자율전공 학부가 부산 지역의 경우에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건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 그다음에 특성화학과 같은 경우가 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립 부경대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과라든가 간호학과, 그다음에 조형학, 예체능계학과,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학과 등 이런 학과들은 선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국립부경대 자율전공학부를 선택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에도 사범대라든가 예대라든가 예술대학이라든가 경제통상학부, 그다음에 약학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 그다음에 간호대학의 경우에는 부산대 자율전공학부를 합격하였어도 1학년을 마치고 2학기 때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 네모박스에 있는 학과의 경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자율전공학부를 지원할 때 고려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2입니다. 부산 지역에는 유형 1뿐만 아니라 유형 2를 선발하는 대학도 많은데, 부경대학의 경우에 가학군에 공과대 자율전공학부가 있는데,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는 이 까만 1학기를 마치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좋은 학과들입니다.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에너지수송 시스템, 화학공학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오히려 인문자연으로 봤을 때 애매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공과대학교 부경대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가 점수가 자격하고자 하는 학과에는 점수는 조금 부족하고, 오히려 1학년을 마치고 에너지 수송 시스템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를 한번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대 같은 경우도 3개가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에는 등록금도 모두 지원해주고 대부분 2학년까지가 학교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졸업 3, 4학년 동안에는 선택받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병행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또는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은 동의대 취업보장형 학과, 계약학과를 가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산 지역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대학들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국립부경대 같은 경우는 2개 학과에서만 교직 이수를 할 수 있고 동아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대학이나 부산대처럼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직 이수를 그과에 가면 모든 학생이 다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원의 10%에서 또는 6% 이내로 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학점을 1학년 때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범대학 가기에는 점수가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학과로 가서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직을 이수하면 오히려 교직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임용고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1호에서 3호까지는 큰 점수 차이를 안 주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수를 경성대학 같은 경우도 점수를 25점, 국립부경대 같은 경우는 1호는 10점, 2호, 3호는 50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교대는 아예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부산대 경우에는 1호에서 3호지만은 300점을 총점해서 감점을 시키고 오히려 4호부터는 600점, 800점을 감점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6시에 마감하는 모든 대학이 대구 지역은 6시에 마감합니다. 경북대, 계명대, 디지스터, 대구교대는 모두 6시입니다. 따라서 진주교대와 부산교대는 오히려 5시에 하지만 대구교대는 오히려 6시에 하는 게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기고사도 경북대 여대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날 보게 되고 대구교대와 계명대는 1월 20일과 1월 22일 날 대학별 고사를 보게 됩니다. 군별로 보게 되면 경북대 같은 경우는 나군의 거의 대부분은 상위권 대학들이 균등하게 포진되어 있어 가나다군에 주로 집중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대학에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신설된 학과가 컴퓨터 학부하고 컴퓨터 학부 중에서 첨단 컴퓨팅하고 심화 컴퓨팅이 전년도에 없던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주로 신설된 학과는 점수가 아주 높거나 또는 아예 좀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신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한번 신설된 학과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전년도 컴퓨터 학부 중에 있었던 학과가 오히려 폐지된 학과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경북대학이 응용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분리해서 선발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통합해서 응용화학공학과로 통폐합했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로봇공학과와 스마트 제조공학과가 분리해서 했지만 올해 통합해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 경북대, 디지스터입니다. 특히 경북대와 디지스터는 탐구 영역을 표준 변환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100분위 그리고 대구교대가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에서 좀 상위권 대학인 경북대와 디지스터, 대구교대는 표준 점수를 나머지 대학들은 100분위를 보게 되고 경북대와 디지스터는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 주요 학과 중에서 대부분이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대학은 가학군에서는 경영학부,
그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IT 첨단학부, 그다음에 공공첨단학부, 그다음에 생명공학과가 주로 10명 이상을 모집하고 대부분은 10명 이하의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탐구 영역은 2개를 반영하며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 영역을 37.5%로 매우 높게 반영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에서 37.5%를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많이 지원하는 전자공학과의 경우에는 65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에는 10명, 그다음에 첨단기술융합자율학부에서는 42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연계열의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50%를 반영하고 섬유공학에는 수학을 50% 반영하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반영하지 않고 수학을 오히려 50% 반영한다는 것도 고려해서 수학 점수를 매우 잘 받은 학생들은 이과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북대 자율중공학부 나학원에 모집하는 자율중공학부는 인문자인 애들이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 공이 31.25%를 가중치를 두고 있고 이 나학원에 모집하는 학과에도 대부분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영어에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계명대의 경우에도 주로 의예과와 약학과의 경우에는 영어의 가중치를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할 사항이고 주로 자연계 공대의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5%, 그다음에 자율중공학부도 5%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디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주로 가탐2를 선택한 경우에는 5% 정도를 가중치를 두고 있고 디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출결도 반영한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에 가중치를 30%씩 주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대구 지역의 영어 반영 방법은 대부분이 1등급, 2등급에서 4등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5등급부터는 점수 차이를 크게 감점을 시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지원하시고 한국사도 4등급까지는 큰 반영 점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취업보장형 학과인 모바일공학과가 반드시 수학하고 수학도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되고 과탐 2개 중에서 2합 3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가 1이고 한 개가 2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탐 2개를 나누어서 이게 2합 3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인재 학생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들은 주로 상위 2개 합 5 또는 약학과는 2합 6, 간호학과는 1개 6인 국수탐 합이 6이 되어야 3개 영역에 6이 되어야 되는 거 고려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구 지역이 주로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수능 100%가 아닌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그다음에 인적성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일반 학과에는 의예과의 경우는 인적성 면접을 봐서 합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디지스터 같은 경우는 출결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20%를 보게 됩니다. 대구 지역의 전공 자율 선택학부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과에서 보게 되고 계명대도 자율전공학부를 1개에서 나학원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이 대학들이 선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학과들이 어떤 학과인지를 꼭 확인하고 자율전공학부에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유형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유형 2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경북대가 간학원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이 유형 2는 선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 2 자율전공학부에 어떤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학 자율학부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기에는 점수가 좀 부족하다면 사회과학대학 자율학부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자공학부에 학과를 단독으로 가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IT 첨단융합학부가 오히려 전자공학부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IT 첨단융합 자율학부를 가서 전자공학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자공학부 중에서 모바일공학과는 삼성전자에 직접 채용이 되는 것이고 등록금도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해 보는데, 문제는 미적분과 기하, 사탐 두 개를 합쳐서 최저가 2합 3이 되어야 된다라는 높은 체제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지스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취업 보장하는 반도체 공학과가 울산 유니스트처럼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직 기수하는 것도 경북대하고 계명대가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교직을 많은 학과에서 이수를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4호부터 9호까지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감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역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6학년도 영남권 대학 정시 지원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본다면, 정시를 지원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점수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인원을 꼭 확인하여야 됩니다. 점수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표준 점수를 보는지, 변환 표준 점수를 과탐해서 적용하는지, 그리고 등급을 보는지, 백분위를 보는지, 이 중에서 가장 자기가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영역별 똑같은 표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역별 가중치에 따라서,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면 받은 점수가 어느 대학의 어떤 계열이 유리한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라든가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과목별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했을 때는 오히려 총점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가산점 주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를 주로 반영하는 대학은 의학학 계열이나 경북대, 부산대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가 대학에서 발표하면 그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꼭 총점을 확인해보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원입니다. 인원은 대부분 최초 모집 인원은 적지만 수시 모집에서 당일날 마감일에 등록을 하지 못해서 2월 되는 인원이 최종 등록 마감일 다음 일에 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수시 모집 인원이, 어떤 대학의 경우는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2월 된 인원이 25명이라서 총 35명을 모집하는 학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원만 보지 마시고 꼭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쳐서 모집 인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년도는 높았지만 올해는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오히려 통으로, 학부제로 통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오히려 낮지만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적어도 3년 정도의 경쟁률은 꼭 확인하고 지원해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유난히 충원이 많이 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이 아예 되지 않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충원 번호가 몇 번까지 충원을 했는지 꼭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대학별 환산 점수가 유리한지 등을 꼭 참고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주로 국어와 영어에, 주로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탐에 주로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점수가 어느 학과에 유리한지를 보고, 오히려 자연계열 학생이 미적분과 가탐을 본 학생이 오히려 인문계의 경영학과라든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교차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가산점을 바꿔서 합격할 수가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두는 점수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대학의 모집 인원과 그다음에 2월된 최종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확인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적게 모집하는지 아니면 많이 모집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한산 점수 산출 방식이 전년도하고 올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진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전년치하고 올해하고 꼭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전년도는 학과별로 모집했는데 올해는 통으로 학부제로 통으로 모집하는 학부가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가 인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통합되었는지 신설된 학부인지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특히 취업보장형 학과라든가 첨단학과를 학생들이 그 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지원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보장형 학과라든가 그다음에 계약학과 그런 경우에 첨단학과 이런 경우에는 꼭 그 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0분위를 가지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 대교육 대학 어디가에 가보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대학에 따라서 50% 컷과 70% 컷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환산 총점을 발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적어도 한 70% 컷에 대한 합격자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또 정시를 지원할 때 나는 재수를 감수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을 소신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올해는 꼭 대학을 가서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한 곳은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라는 것도 고려해서 입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시험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의 어떤 성적 분포, 그다음에 경쟁률, 그다음에 가중치, 그다음에 교차 지원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자료들은 대기업 어디가라든가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의 누적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국의 전년도에 전국의 위치가 몇 프로 위치가 예를 들면 30% 위치가 부산대 합격했다고 한다면 올해도 한 30% 위치는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자기의 누적비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상담을 이런 위에 있는 1번, 3번, 1번에서 3번까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상담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담임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좀 어려우면 오히려 진로선생님이라든가 또 교육청에 대면 상담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교협에서 전화라든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다양하게 많이 받아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속단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도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대입 방문을 하게 되면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또 대면 상담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자료도 이 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방문하도 하고 또 대면에서 전문 상담 교사하고 상담을 하고 싶으면 대면 상담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교협 어디가에 보면 1600에 1615를 상담하게 되면 전국의 대교협 상담 교사가 전년도에 학생들의 그 누적 위치를 알려주고 전년도 합불 사례를 알려주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대교협 사이트를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이 가는 울산대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입시 결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울산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율중공학부를 모집하는데 최종 2월이 4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7명을 모집했는데 충원 합격은 2명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70% 컷이 환산점이 811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자기의 환산점이 811점이 된다고 한다면 70%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평균 등급이 국수 영탐 평균 등급이 한 3.5등급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소신 지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3.32 등급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의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2명이 이월돼서 총 12명을 모집하게 되고 경쟁률은 3.7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원 후보가 5번까지 충원 합격을 했고 1000점 만점에 50% 컷이 989.93이었고 그다음에 70% 컷이 989.25였습니다.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은 올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50%는 1.0이었는데 70%가 1.0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1.03, 1.05까지도 합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호학과는 전체 평균으로 전 영역 올 3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은 환산 점수이기 때문에 자기 환산 점수를 계산해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전년도 100분이라고 하면 국어, 수학, 탐구 2개 나누기 2를 해서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2개 200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00이 되죠. 그러니까 총 300점 중에서 251%가 되게 되면 전년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과는 237, 경영학과는 253%. 이것을 보면 거의 부산 지역은 230% 100분위가 되면 거의 갈 수 있고 240% 정도가 되면 상위권 학과, 250%는 최상위 학과를 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학과는 250점 되어야 되고 한의학과는 288점 정도가 되었고 간호학과는 한 247점 정도가 100분위가 되었을 때 합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나아군에 보게 되면 기계공학부를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데 기계공학부는 100분위 300점 100분위 중에서 252가 70% 컷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산 총점이 694.5가 70% 컷이었기 때문에 100분위가 오히려 한 25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기계공학과를 지원해 봄직도 합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300점 만점에 100분위가 29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권 의예과가 288점에서부터 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산대 의예과는 291점이 전년도의 70% 컷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는 나아군의 지역 인재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가 조금 지역 인재가 아닌 경우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292점이 70% 컷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대의 경우에는 경영학과가 244.9%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북대 부산대보다는 경북대가 점수가 좀 낮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주로 230점 이상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경북대는 220점대에서도 지원해서 합격한 70% 컷이 합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가 경북대나 부산대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해야 되고 특히 부산대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경우가 오히려 가탐 2개가 지정되어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울산 지역에도 가탐 2개를 보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대의 경우에는 1개 정도는 과탐을 2개를 봤다고 한다면 소신 지원해 보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전년도 입결해 보면 226.5%에 해당되고 환산 총점은 659.83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산대보다는 경북대가 상당히 점수가 조금 낮기 때문에 꼭 경북대와 부산대의 영역별 반영 환산 총점을 계산해서 자기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하게 되겠습니다. 경북대 의예과의 경우에는 290, 부산대하고 비슷합니다. 부산대도 한 292.6, 울산대도 한 296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쪽으로 292에서 293 정도가 의예과를 주로 가게 되고, 약학과의 경우에는 284 정도, 100분위가 284 정도가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북대 자연계의 치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한 290% 정도 되어야 되고, 수의예과는 288% 정도가 되어야 70% 컷에 해당됩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 같은 경북대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가 한 254 정도 된다고 한다면 경북대 기계공학과는 238점으로 부산대보다는 경북대는 기계공학과가 상당히 점수가 부산대에 비해서 좀 낮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학과가 231점 정도 되고,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가 한 235점 정도가 전년도에는 70% 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경대학입니다. 부경대학의 경우에는 경영학부 과학원에 선발하는 경영학부가 한 200점, 196점으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100분위가 많이 낮습니다. 환산 점수로 본다면 전년도 70% 환산점이 664.75점입니다. 따라서 100분위로 보기보다는 꼭 환산 점수로 계산해서 전년도 70% 컷의 환산점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보고 고려해서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의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보게 되면 환산 총점이 70% 환산 총점이 663.95점이었고 70% 100분위가 오히려 208점으로 상대 한 210점 정도면 부경대학을 전년도에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경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한 204점 정도가 국수탐 100분위에 해당되고 70% 컷 환산점이 658.1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 부경대학의 경우에 주로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가 212점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70% 환산점이 675점, 17점 정도가 되고,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에너지 수송 시스템 공학부가 206점, 환산 총점은 672.42가 최종 등록자의 70% 컷의 환산 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 지역 정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는 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또 학교 선생님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해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해서 올해 입시에 꼭 성공하는 그런 영남권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